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포레스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오프닝 영상은 이전과 다르게 제가 한번 등장해 봤는데요. 많이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한 주 동안 최대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였던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주차이신 산모님들은 이 시기에 기형아 검사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또는 이건 병원에선 해야 된다는데 꼭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비 임산부님들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미리 사전에 알아두면 좋으니 이번 영상도 잘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아이는 아니죠. 제 뱃속에 있는 태아를 검사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검색도 해보고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남편과 상의도 해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것도 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지만 약간 권유가 아닌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약간 그래서 저처럼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제가 기형아 검사를 요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언급만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말씀드려 볼 테니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기형아 검사라고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정확하게는 홀배수체 염색체 검사라고 하는데요. 염색체가 원래 2개씩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1개가 빠져 있거나 하나 더 있는 경우를 검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파타우 증후군 13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라고 하는데요. 다운 증후군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이 기형아 검사를 하는 핵심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선별검사는 산모의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아기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비침습적 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확진검사는 양수검사, 육모막 검사 등은 침습적 검사로 주사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아기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선별검사는 또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트리플 검사가 있습니다. 이 트리플 검사는 혈액 내 호르몬 총 3가지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여기에서 호르몬 1가지를 더 추가하여 총 4가지의 호르몬을 측정하는 것이 많이들 들어보신 쿼드 검사입니다. 이 쿼드 검사는 발견율이 약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통합 기형아 검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1주에서 13주 사이에 초음파로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선별검사의 산모 혈액 검사, 그리고 16주에서 20주에 쿼드 검사를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발견율이 90에서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행해져 최근에 산모님들도 많이 권유받는 니프티 검사가 있습니다. 니프티는 무세포성 태아 DNA 검사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 니프티 검사는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검사이고 찾아보니 또 지역별로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발견율은 약 98%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평균 비용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비싼 편인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최저 40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후덜덜합니다. 저도 이번에 상담을 받을 때 니프티 검사도 검사 종류 중에 하나니 생각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아기를 낳는 시점이 고령 임신이신 임산부님들, 만 35세가 되는 산모분들은 니프티 검사를 받아보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35세부터는 다운 증후군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양성 예측도라고 해서 고위험군이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다운 증후군일 확률인데요. 따라서 니프티 검사는 만 35세 미만이라면 다운 증후군이 나올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나 30대 초반 산모분들이 우리 애가 다운 증후군일까 걱정 때문에 니프티 검사를 무조건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형아 검사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35세 이상의 산모라고 해도 만 45세 이전까지는 니프티 검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나이가 높아질수록 앞서 제가 언급했던 확진검사, 양수검사 및 육모막 검사 등을 고려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양수검사가 니프티 검사보다 더 많은 질병이나 염색체 이상을 거르는 검사이고 오래전부터 니프티보다는 보편적인 형태의 검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또 니프티를 이중으로 시행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또는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가지신 산모분들 중에 쌍둥이인 경우에는 니프티 검사를 시행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주로 만 35세 이상이시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수 검사를 추천했었는데 최근에는 니프티 검사를 많이들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본 어떤 전문의 선생님은 만 35세 이상이더라도 45세 미만이면 통합 기형아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이후에 이상이 있다면 2차 검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맘카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글을 봤었는데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산모분들이라고 해도 통합 기형아 검사를 통해 저위험군이 나온다면 지극히 정상인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형아 검사 선택을 하면서 혹시 다른 변수들도 생각해 다른 케이스들도 알아봤는데요. 만약 1차에서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만 시행했는데 두께가 3mm 가까이가 나왔다면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육모막 검사를 보통 시행한다고 합니다. 육모막 검사는 양수 검사와 달리 양막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태아 목덜미 투명대 두께의 이상이 있을 시 2차 산모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2차 혈액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이때는 양수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양수 검사는 보통 16주 이후에 권장한다고 해요. 이 시기에 자궁벽이 양막과 완전히 밀착된 시기로 더 안정적인 때라고 합니다. 양수 검사도 찾아보시면 유산 위험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와서 불안하신 산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의사분이 총 4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 2분은 실제로 양수 검사를 진행하셨었고 양수 검사로 태아가 위험할 확률이 다운 증후군일 확률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크게 알아본 기형아 검사 형태인데요. 물론 다른 기형아 검사 종류도 또 많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대표적으로 알아봤던 검사들과 케이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되려고 설명드렸습니다. 간혹 산모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것도 해야 되나? 중복되면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실 때는 보다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병원에서도 물론 상담도 해주고 가이드도 제공해 주는데요. 그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선택은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또 고민이 되신다면 배우자분과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이니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종종 각종 커뮤니티나 광고성 글들을 보면 우리의 아이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분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검사 자체도 현재 계속해서 종류는 늘어나고 현재 국내에만 해도 이런 걸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하려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어떤 검사를 하실지 생각해 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맞다 틀리다의 정답은 없으니 산모분 몸도 잘 살펴보시고 이전의 이력도 잘 고려해 보시고 검사마다의 비용이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신 후에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차로 태아 목 투명대 검사를 시행하고 2차로 쿼드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쿼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현재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서 검사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언급했던 통합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각 구의 보건소별로 이 검사를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를 드리고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